솔직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군사평론가 김종대 씨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4년 11월 15일에 군 검찰이 육군 인사비리 의혹으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04년입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창군 이래 최초로 육군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그 육군 참모총장, 바로 당시 남재준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중 작년 4월과 올해 3월 두 번이 바로 남재준 원장께서 재임 기간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몰고 다니겠습니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벌써 세 번이나 겪으시는 일인지라 대처하는 노하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 그 옛날의 부하들이 지금 국정원에 입성해서 여전히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전처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초가 크셨겠습니까? 라고 군사평론가 김종대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씨는 잘 아시겠지만 군사평론가이자 군사전문 잡지인 디펜스 21플러스의 편집장입니다. 군 내부의 소식통에 정통한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김종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3월 국가안보전략연구라는 잡지에서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는데요. 여기서 2004년 남재준 지금의 국정원장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했던 2004년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지목하면서 당시 육군의 최고 책임자는 밑에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당시 육군의 최고 책임자 바로 남재준 당시 육군대장, 지금의 국정원장이었죠. 더불어 이상희 장관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과거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했던 것처럼 밑에서 한 일이라 모른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그런 조작을 지시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4년 당시처럼 대통령께 사의 표명은 하셨습니까?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용서를 해주었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김종대 편집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잘 아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예쁜 사장님이 무슨 말이든 들어줄 것 같은 카페도 압니다. 우리 유유자적하며 재미있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빕니다. 라고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혹은 10년에 있을까 말까한 압수수색을 3번이나 연달아 받은 사람이 바로 남재준 씨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밑에서 한 일이라 모른다 라면서 공은 나에게, 책임은 아래 것들에게 돌리는 그런 당사자가 됐네요. 부끄럽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정보와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국정원의 수장이 결국 이런 인물밖에 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예,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중구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영국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했다는 말인데요. 이중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어느 책에서 토인비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읽었는데 요즘 우리 상황과 대비되어 너무나 심금을 울린다는 느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나 역시 토인비의 말을 전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어떤 문명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을 때 바로 위기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도 사회가 그냥 무시해버려서 나는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 그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고 느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토인비의 지적입니다. 그 결과 사회에는 대규모의 소외와 심각한 분열이 발생해 그 문명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 즉 이중구 교수 자신도 이런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언론과 경찰, 검찰, 정보조직을 모두 장악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입을 철저하게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망신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철저하게 감싸줍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만이 들릴 뿐입니다. 사대강과 관련해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사회는 우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악한 무리들이 날뛰면서 진실은 파묻어버리고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하는 그 지록위마의 허위만이 온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대 범죄 행위조차 이제는 거의 땅에 파묻혀버리려고 하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도 중국 정부의 진실 규명이 없었던들 그냥 파묻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댓글 사건처럼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갈 수 없음이 분명해지니까 뒤늦게야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요즘 나는 두 개의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같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저들의 입에 나오는 말은 어떻게도 그렇게 판이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인지 혀를 내두를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즉 여기서는 서울대 이중구 교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저들이 생각하는 정의, 그 사이의 간극이 그렇게도 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사는 한국과 내가 사는 한국이 다르지 않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중구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예. 이렇게도 사람들의 합리적인 주장이 막히고 그리고 사실을
거짓으로 뒤엎으면서 그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정권 아래에서 과연 내가 이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나의 이 목소리가 이 사회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절망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통, 이것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살하고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무력하다고 느낄 때 그 사회의 위기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위기는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정구 교수의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런 지록이마의 현실,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그야말로 친박, 박바 언론들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결국은 사악한 자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지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 언론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TV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언론 이야기를 했는데요. IMPT가 어제 포스팅한다고 그러죠. 블로그니까 포스팅한 칼럼에서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취업자 최대 증가의 비밀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엉터리 언론의 그 사례를 IMPT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KBS 9시 뉴스는 3월 12일 톱뉴스로 취업자 12년 만에 최대 증가, 고용시장 훈풍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14년 2월 취업자 수가 2013년 2월보다 83만 5천 명 늘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KBS는 취업자 12년 만에 최대 증가 소식을 전하면서 경기 회복이나 생산성 소비도 크게 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취업자가 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면 좋아할 얘기지만 실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방송과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취업자 최대 증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인 2013년 2월보다도 무려 83만 5천 명이나 늘어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KBS 이 보도. 진실로 그렇다면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 엉터리 박근혜 정부가 마치 정책을 잘 추진하고 행정을 잘 해서 이런 고용 증가 폭이 마치 커진 것처럼 가짜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런 언론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IMPT가 계속 분석합니다. IMPT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통계입니다. 그것은 통계에는 전문가들만 아는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취업자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조사기간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인데 만약 비교 대상이 원래 적은 수치였다면 그것을 최대 증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대로 늘었다는 것은 바로 1년 전, 즉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3년 2월에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틀이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2월은 원래 29일이라서 날짜가 적은 날이죠. 그중에서도 이틀이 설 연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숙박,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적었습니다. 노니까. 그래서 올해의 비교가 된 작년, 즉 2013년 2월의 취업자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1년 뒤인 2014년 2월 취업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보였다라는 것이 IMPT의 설명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방송과 언론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기사가 안 되고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도를 하는 건데, 이 진실을 얘기해 주면은 이거 박근혜 정부와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야. 비교 대상 작년에 오히려 고용자 수가 적었으니까 최대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방송과 언론에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그 늘어난 취업자들은 과연 어떤 양질의 일자리냐, 누군가, IMPT 말 계속 들어봅시다. 이번 취업자 조사에서 가장 취업자 수가 늘어난 연령은 50에서 59세입니다. 무려 35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20에서 29세는 12만 6천 명, 30에서 39세는 오히려 마이너스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가 83만 명이 늘었는데 연령대별로 봤더니 20대, 즉 20살에서 29살 사이에는 겨우 12만 6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다. 뭐 8분의 1 정도 수준도 채 안 되죠. 그리고 30대, 30세에서 39살까지는 오히려 6천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50대, 50에서 59살까지는 무려 35만 7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늘어난 취업자의 70%가 50대 이상에 집중됐다는 사실. 취업자는 늘었지만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만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령층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뭘 합니까? 아파트 경비원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과거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의 경비원이 계셨어요. 아주 점잖은 분이 앉아 계시길래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년퇴직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의 월급과 지금의 경비원으로서의 월급은 비교가 안 되죠. 고연령층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줄었습니다. 2013년 11월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4.4시간이었는데요. 2014년 1월은 43.5시간으로 거의 1시간이 줄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주당 1시간에서 17시간, 주당 18시간에서 25시간 일하는 취업자는 소폭으로 늘었고요.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뭘 얘기하느냐? 취업자들이 정규직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로 취업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령층의 단순 시간제 일자리가 결국은 취업자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예. 취업자 수가 최대로 증가했지만 실제 청년들의 취업률은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언론은 청년 고용률이나 취업난을 말하지만 실업률은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 실업률은 2013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한 4.5%입니다. 실업자는 총 117만 8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18만 9천 명, 19.1%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83만 명 늘어났지만 그에 못지않게 18만 명의 실업자도 늘어난 것입니다. 연령별 실업자를 보면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정도별 실업자를 보면 고졸은 9만 3천 명, 24.5%로 늘어났고 대졸은 6만 3천 명, 14.9%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해야 하는 20살부터 49살까지 연령대의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통계청은 실업자와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가
졸업 시즌이나 국어 공무원 시험과 경찰 시험에 많은 수험생들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치러질 국어 공무원 시험에 무려 19만 명이 응시한다고 합니다. KBS 뉴스는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대기업이 인문계 출신을 20% 안팎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어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의 노동시장이 정규직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만 늘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무원은 최소한 시간제 공무원은 안 뽑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면요, 상당히 낮은 임금, 그리고 부당한 복지, 그리고 근무 여건,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65만 원 선입니다. 이걸 시급으로 계산하면요, 7,500원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겨우 정규직의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보험도 지원되지 않고 부당한 근무 여건에 임금은 20% 수준의 시간제 일자리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님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를 자꾸 알리고 홍보하라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하라고 지시하는 이유는 그녀가 공약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공약 중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사라지고 무조건 고용률 70% 달성만 목표로 하고 있으니 정작 일해야 할 연령층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을 늘려야 되는데 정상적인 일자리를 늘리면 절대 안 되니까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라도 많이 늘려서 고용률 70%만 달성해보자 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죠. 취업자 수 12년 만에 최대 증가라는 기사 수백 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언론은 그 사이에 실업률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실업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요, 2014년의 구직 단념자는, 즉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무려 7만 5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취업하고 싶고 능력은 있지만은 노동시장 문제로 구직을 못하겠다. 즉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처우와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자리만 늘린다면 그 후에 발생하는 노동인권과 사회적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선거에 이기기 위한 홍보로 왜곡된 노동시장의 뉴스를 순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피해와 허탈감을 고스란히 맛보게 될 겁니다. 라고 아이엠 피터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엉터리 언론의 폐해입니다. 엉터리 언론의 폐해예요. 왜 이런 엉터리 언론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하겠습니까? KBS 사장, MBC 사장, KBS 간부들 이게 다 청와대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과 권력에 독립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국민TV 비록 그 출발은 미약하고 오늘 4월 1일부터 저녁 9시부터 딱 1시간 TV 뉴스 합니다. 인력 30명도 채 안 됩니다. 30명. 인터넷 뉴스라면 매우 많은 숫자지만 TV 뉴스 방송하는 인력으로는 정말 열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그런 방송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방향만은 정말 이런 쓰레기 맛도 못한 지상파 언론과는 전혀 다르게
공정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방송은 녹음입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의 뉴스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이자 컬럼니스트인 I.M. 피터의 글 2개를 골랐습니다. 두 번째 글은 친박 임명사전을 통해 본 공공기관 비정상의 주범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박근혜 낙하산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박근혜 낙하산이 결국은 그렇게도 박근혜 정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계획을 가로막는 바로 그 주범이라는 이야기 있죠. I.M. 피터의 친절한 해설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들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꾸준히 공공부문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다한 복지 후생 등 방만 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공공기관, 방만한 경영, 책임지지 않는 경영, 그리고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 공공기관의 노조와 과거 낙하산들이 서로 그야말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과다한 복지후생 발생했습니다. 말은 맞아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 그건 쏙 빼놓은 채 말로만 개혁하겠다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IMPT의 지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문제점의 원인은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근혜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장에 임명됐는지 민병두 의원이 펴낸 친박 임명사전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친박 임명사전 얘기를 했는데요. I.M. 피터가 그 친박 임명사전을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이 끝나고 자신들을 지지해준 대선 캠프 출신들에게 포상이라는 명목으로 내린 게 바로 공공기관장 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려 주요 공공기관장 중 32명이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박근혜 후보 대선 지지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보단장이었던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박근혜를 위해 뛰었던 김한욱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라는 제주 최고의 알짜 공공기관장에 임명됩니다. 강원도 지역의 박근혜 캠프 인사였던 정창수,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입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박근혜 대선 후보 자문교수였던 최경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07년 박근혜 캠프 자문단 출신인 최강입니다. 여기 거명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거 그야말로 알짜배기 공공기관들입니다. 여기 이사장이 취임하면 연봉도 높고 하는 일은 없고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자리죠. 사실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그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창수, 이 양반 강원 지역 박근혜 캠프 인사였는데 벌써 강원도지사 출마해야 된다고 그만둔에 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정말로 그 공공기관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적당히 자리만 채우고 월급만 받아먹고 대우만 받다가 선거 있으면
출마하려고 내팽개치고 나가야지. 제주도에서 박근혜의 남자라고 불리는 현명관 정계를 떠나 한국 마사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한국 마사회는요, 일부에서는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 공기업 중에 공기업,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마사회는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해 왔지만 마사회 회장 연봉은 40% 이상이나 인상돼서 2013년 연봉만 해도 무려 3억 2,880만 원이었습니다. 매월 3천만 원에 가까운 월급 받는 자리입니다. 현재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추진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막건 장애 발배소, 일명 화상경마장입니다. 동네에서 불법으로 하는 사설경마를 마사회가 주관해서 돈 벌겠다고 나서는 일, 현명관이 취임해가지고 연봉 3억 3천만 원 받으면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장 요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대부분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대선 활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다는 현실이 믿겨지십니까? 물론 낙하산 인사, 대선 공신들 잘해준다. 뭐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든 공신이라서 포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도 최소한 그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인사를 공공기관에 임명하는 건 기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실 인사,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것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후보 시절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말이라도 하지 말죠. 말은 아무 관련 없는 전문 분야의 낙하산으로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방금 얘기했던 분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 자리에 다 가 있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절대입니까?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공공기관장에 임명을 한 겁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으로 있는 김선동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 부실장 출신입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조전혁 한국전력 사회이사는 뉴라이트 정책위원 출신으로 전교조를 종북으로 규정했고 아직도 교학사, 한국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조전혁 이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출신인 김성회 전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는 현재 한국지역 난방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계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막대한 부채의 주범인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새누리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출신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수자원공사의 막대한 부채, 이자만도 한 해에 3천억 4천억을 지불한다는 그 부채의 원인이 바로 4대강인데 그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새누리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출신인 최기훈이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가가지고 물값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무리한 4대강 사업 부채를 말하면서 수자원공사를 망친 주범을 버젓이 수자원공사 사장에 임명하여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4대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현재 공공기관 부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부채 상위 25개 공공기관 중에서 친박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기관이 10개입니다. 25개 중에서 10개가 친박 낙하산이에요. 감사와 이사, 비상임 이사까지 포함하면 25개 기관 중에서 무려 20개가 친박 인사 내지는 새누리당 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1순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 김영도 누구냐?
박근혜 대선 캠프 국민소통본부 특보단 총괄단장이었던 인물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안흥열 감사, 17대 대선 박근혜 경선 후보 서울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입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역시 2012년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을 지낸 인물이고요.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역시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살기 좋은 농어촌 추진단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참 잘 짓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나서 1년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계속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건 바로 그 기관장이나 감사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임명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비전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엄청나게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문제인 친박 인사의 낙하산 인사를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만든 자신의 낙하산 인사와 친박 인사들의 방만 경영을 오로지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비정상으로 만든 주범이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비정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처럼 보이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IMPT 얘기대로 그야말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이 바보 병신된다는 얘기가 새삼 떠오릅니다.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로는 떠들면서 가장 그 비정상적인 일들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말이 추락하고 말의 뜻을 거꾸로 써먹는 이 시대,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는, 그래서 이 사회가 혁명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 11일부터 시작해서 4월 14일까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국민TV 광고 나갑니다. 인증샷을 국민TV 홈페이지 부산 경남 지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10분을 뽑아서 국민TV 머그컵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에게는요 2014년 국민TV 탁상용 달력을 드린다고 합니다. 차량용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들도 댓글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조합원 한 분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대처할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척하기. 국민TV 광고를 지하철에서 보면은 어머 어이쿠 하는 탄성과 함께 국민TV라는 곳이 드디어 개국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로 시선을 끌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찍어라. QR코드를 찍으면 간단한 국민TV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시선을 끌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증샷도 찍고요.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해달라는 그런 부탁 올라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부산에 계시는 분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퍼펙트하지만 가입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대처할 자세는 따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TV 뉴스 지하철 광고 보시면은 어머 어이쿠 하면서 국민TV라는 게 뭐야? 국민TV가 생기는구나, 이런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